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뉴스를 보니까 부산 온천동에 코로나 환자 됐다고. 제가 온천동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겁나가 집에 못 가겠다. 몇 쪽 할 차례죠? 525쪽. 대도시 안에 부동산 취득 중과세. 프린트물로 하면 취득세 프린트물 6쪽에 있죠.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세율할 때 1순위 표준세율 기억납니까? 표준세율? 표준세율 기억납니까? 한두 개를 해야죠. 저 외로울 때잖아. 상상팔, 무팔이로 유원투포팔로 032 세율 외웠던 거. 그 다음 세율의 특례 두 가지 있다가 저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에서 2% 뺀다는 것과 2%만 한다는 것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중과세율. 중과세율 가운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치성재산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그 다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신정설,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등의 부동산을 신정 추가할 때, 지금 하는 게 이제 대도시, 대도시 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세율 몇 프로더라? 세율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에 4% 뺀 세율을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대도시는 과밀억제 권역 이렇게 했죠. 같은 지역이라고 동일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내용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밀억제와 똑같아. 대도시 안에 공장 신정설, 이거는 과밀억제가는 공장 신정설과 내용 100% 똑같은 거니까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복습. 과밀억제 권역 안에 하나의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지역, 단 아무리 수도권이라 해도 어디는 중과하지 않는다? 상식선에서 공장 신정설 할 때 중과한다는데 어디는 중과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했죠. 또 공장이라 해도 도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영업종의 공장은 중과하지 않는다. 신설, 정설, 면적 등등등 우리 지난 시간에 과밀억제 권역 할 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할 때. 실제 대도시에서 문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대도시 안에 우리 교재 보니까 대도시 안에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 등의 설치, 법인의 본점, 또 법인의 전입,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 굉장히 간단하게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대도시 수도권 지역 안에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한다. 수도권 지역 안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수도권 안에. 또 수도권 안에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합니다. 지점, 분사무소 설치. 수도권 안에 수도권 밖에 있던 법인을 수도권 내로 법인을 설립한다. 자, 이 경우 잠시만 수도권 밖에 있는 법인을 수도권 안으로 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수도권 안에서 법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중과한다, 안 한다? 수도권 밖에 있던 걸 안으로 가면 중과하겠답니다. 그럼 같은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면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하지만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만약 들어간다면 같은 수도권 안이라 해도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공장도 마찬가지고. 자, 문제는 설립하고 설치하고 법인을 전입할 때 설립에 따른 등기,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 법인의 전입에 따른 등기 해야 되겠죠. 사람은 일반 개인은 출생을 하잖아. 출생하면 출생신고 하지 않아도 인가세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했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법인격 없는 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이 법인 등기를 하면 그 법인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3배 중과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법인에 따른 법인 등기.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에서 3배 중과세, 취득세가 아니고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 3배 중과세 합니다. 뒤에 돌아서면 등록면허세 할 건데 중과세 따로 안 할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등록면허세에서 3배 중과세한 대상,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법인 등기. 요거 우리 28회 시험 때 등록면허세 문제 나오면서 일반 세율에 2배를 적용하고 틀렸다 정답. 3배를 적용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 법인 등기와 함께 부동산 취득한 등기. 여러분 대도시는 원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원래 요놈과 요놈은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 중과세고 요놈은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 중과세야. 과거에는 여기에 따른 법인 등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에서 등록세 중과세였는데 이제 부동산은 취득세와 통합되어서 설립한다. 지점을 설치하고 법인을 전입하고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이전에 취득하는 것과 설립, 설치, 전입한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떤 부동산을 중과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딱 여기까지를 끝이네.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아니고 좀 더 깊게 해서 해야 돼. 설립, 설치, 전입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것과 이후에 취득하는 걸 구분해서 이전에 취득하는 것은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만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직접 사용하려고. 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요놈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6쪽에 취득세 프린트물 6쪽에 대도시 안에 법인의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에서 대도시 수도권 지역을 말하며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 법인의 전입 등에 관한 것과 중과 부동산 동그라미 1번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 법인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프린트물 말고 지난 시간에 받았던 취득세 프린트물 6쪽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을 중과한다고 되어 있죠. 대신 설립, 설치, 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것이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구분 없이 모든 부동산, 구분 없이 모든 부동산을 다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중과 대상 부동산이 뭔가, 어떤 부동산에 중과세를 적용하는가? 중과 대상의 부동산은 항상 첫째, 아마 대도시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가장 까탈스럽게 되는 게 이겁니다. 과거 1회부터 한 10회 정도까지 이 문제를 했어. 어떤 경우에 중과하는가 뭐 이런 거 좀 내는데 보통은 어렵게 나올 때 15회, 18회처럼 나름대로 문제를 까탈스럽게 낼 때는 이전에 취득한 것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그 중과상 부동산을 당신이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1회 넘어오면서부터는 얘를 가지고 낼 때 얘보다도 중과 제외 대상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우리 525쪽 중과 대상의 범위 동그라미 1번, 2번 있구나. 뒷장 넘겨서 중과세 대상 제외. 자, 첫째 어떤 건 중과하지 않는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과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됩니다. 중과세 제외 대상은 첫째는 무엇은 중과하지 않는다. 첫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자,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업종.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아니, 은행이라든지 의료업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판교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은행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당신 중과세. 아니면 대형 병을 설치하려니까 당신 중과세. 이렇게 하면
수도권 사람들은 은행 지점도 설치 못하게 하고 병원도 못 들어가게 하면 문제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료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28회 시험 때 이렇게 금융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틀렸다, 정답 이렇게 삼았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주거용 부동산 중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중과세 제외. 요놈 가지고 낸 게 26회 때. 요것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틀렸다. 정답. 28회 때 요놈도 중과세가 된다. 틀렸다. 정답. 그럼 세 번째 산업단지 안에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나오는 3번, 4번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산업단지 내에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딱 세 가지. 중과 제외 업종. 자, 이렇게 내용을 볼 겁니다. 아마 깐깐하게 볼 때 요거 항상 어떤 부동산을 중과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가 요게 핵심이란 요게 핵심. 아마 뒤에 7월달, 8월달, 9월달 넘어가면 또 이런 내용이라 해도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요거 예외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제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다. 아니면 사원주거의 목적 부동산이다. 중과세를 제외했는데 1년에 가고 2년에 가고 3년에 가도 만약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법인들에게 분양할 거다, 임대할 거다 이렇게 취득해 놓고는 1년이고 10년이고 그 목적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만약 이 용도로 쓰지 않는다든지 일정 기간 안에 사용했다 해도 한두 달 쓰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예외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딱 요 정도 어떤 부동산을 중과하는가 어떤 건 중과 제외하는가 요 정도 선까지 내용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527쪽에 취득세 세율 적용 나오죠. 1번 보니까 취득한 후 5년 안에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딱 이런 보시면 됩니다. 1번 하고 진짜 어렵게 내면 4번 낼 겁니다. 4번. 진짜 어렵게 내면 1번은 요거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중과 대상이 되었답니다. 처음에 취득할 때는 중과세가 아니었다는 거지. 취득 당시에는 분명히 표준세율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취득했는데 취득하고서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놈이 중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중과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중과상을 취득하면 세부담이 되게 많거든. 나는 바닷가 쪽에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하나 사서 뭘로 하려고? 별장으로 하려고. 별장으로 상시 주고 하지 않고 가끔들 하나 쓰려고 아파트 하나 샀다. 5억 주고. 그럼 일반적인 주택의 세율은 6억 이하는 1%거든. 유상승계 6억 이하는 1%. 5억 곱하기 1% 얼마죠? 5억 곱하기 1%. 500만 원이잖아. 취득세 500만 원 냅니다. 근데 이걸 별장으로 쓰려고 취득을 했다. 별장은 5억 곱하기 표준세율에 플러스 8%. 그럼 9%가 돼. 58에 40, 4천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별장으로 하려고 취득하면 세금 4천만 원 내야 돼. 취득세를. 봐. 얼마나 많은 차이 납니까? 거의 뭐 9배 차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별장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취득하고 단기 임대를 놔. 단기 임대를. 한 6개월 정도만 임대 놓으면서 월세 30만 원만 받을게, 20만 원만 받을게. 그리고는 6개월 살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별장 쓰면서 취득할 때는 별장 아니었잖아. 중과할 수 없다. 이래 말하면 누가 중과 적용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5년 안에 이 말은 처음부터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아니냐를 보는 시간적인 내용.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세채권 소멸시효입니다. 우리 채권 소멸시효 5년이라 했죠. 5년이거든. 그럼 5년 안에만은 채권자의 채권이 사라지기 전에 이런 뜻이야.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처음 받아야 될 돈이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만큼인 거야.
아직 내 채권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권리를 새롭게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뭘 하든 5년 안에 중과대상이 되고 이렇게 말하면 언제나 처음부터 중과대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앞에 납부한 세금 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징하겠다고. 하지만 앞에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데 이 양반 이거 신고 안 했네. 신고 안 해서 무신고. 그래서 가산세 20% 붙었다. 20%. 500만 원에 20% 하니까 100만 원. 그 100만 원도 냈다. 가산세 100만 원. 이 100만 원도 빼줍니까? 100만 원도 빼주겠습니까? 100만 원은 가산세는 페널티인데 그렇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낸 돈인데 그 법을 위반해서 낸 돈까지 다 빼줘버리면 벌칙 없었다. 이런 말이 되잖아. 그래서 과거 23회 시험 때 이미 납부한 세금 해놓고 괄호 가산세 포함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가산세는 공제하는 세금에는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냅니다. 이를 가지고 몇 년 안에 이렇게 하는가 가산세도 빼주는가 이렇게 되면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자신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건 돌았으면 나올 거야. 이렇게 중과안이었던 게 중과상이 되면 중과상이 된 날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고 그다음 4번 중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자, 이거 봅니다. 대도시 안에 있는데 5년 안에 설립 등을 한 이후에 5년 안에 취득한다. 업무용이고 비업무용이고 다 중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비업무용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지. 그럼 대도시와 사치성에 동시에 적용되고 있잖아. 또다시 이놈 과밀 대도시 내 공장 신정설이나 과밀억제 공장 신정설이나 내용 100% 똑같은 거거든. 그럼 공장을 신정설하면 대도시의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과밀억제 세율을 적용해야 될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떡할 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은 얘는 시험에 단 한 번도 사실 낸 적은 없어. 아마 중과세 문제를 물을 때 가장 까탈스럽게 마지막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이거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앞에 사치성 재산 세율이 표준 세율에 플러스 8%에서 표준 세율 플러스 8%. 대도시 여러분 표준 세율에 3배를 한 다음 4% 뺀 거고 그다음 과밀억제 권역, 과밀억제 권역은 표준 세율에 플러스 4%였습니다. 표준 세율에 플러스 4%. 이제 우리 법은 만약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 또는 대도시와 과밀억제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 이럴 때는 무슨 세율을 적용할 건가 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원래 법은 같은 물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높은 세율을. 하지만 얘는 예외입니다. 얘는 어떡하라고? 일단 중과 대상이 나오면서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 물으면 앞에는 무조건 표준 세율의 3배 적습니다. 무조건 표준 세율의 3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숫자 정리하면 돼. 여기 플러스 8% 마이너스 4%. 합하면 얼마 남죠? 4% 남잖아. 그럼 플러스 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사치성과 대도시에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은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요 놈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합하면 얼마다? 제로잖아. 제로. 그럼 얘는 그냥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요 세율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사실 알 수 있거든. 요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 모르면 3배를 한 다음 뒤에 숫자 정리하면 내용 끝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뒷장을 넘겨서 528쪽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를 하든 등록을 하든 재산세를 하든 지방세 비과세 핵심은 단서입니다. 단서. 단서 아니면 괄호야. 단서 아니면 괄호.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비과세
어떤 것은 과세하지 않는가? 첫째,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나오죠. 그 1번은 상식이 나옵니다. 누가 취득했는가? 국가가 취득하는 것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가 취득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뭐 움직이기 시작하면 국세를 다 받으면 되지, 그렇죠? 공무원이 뭐 하나 사도 당신 부가가치세. 지자체가 소득생이니까 소득세, 법인세 다 때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뭐 국가가 지자체가 칩니다.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건 과세 안 합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외국 정부, 주한 국제기구 이런 것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정보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상호주의가 뭘까? 아니, 지들이 받으면 우리도 받아야지,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이 일본에 가서 주1 한국 대사관 하려고 부동산 취득했는데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받더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착하시네. 그냥 받아야 됩니까? 우리 100배 중과세 뭐 이런 식으로 좀 1000배 중과세 해야지. 아니 사람이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어디에 새긴다?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흘러가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왼수는 돌에 새깁니다. 절대 안 잊어버리게. 그렇죠. 어쨌든 항상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당연히 과세한다 이렇게 사용할 거고 이건 모든 지방세 다 공통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한 건 아니야. 제가 취득했는데 왜 취득했냐? 국가 지자체 기부 체납하려고 국가 지자체 귀속시킨다는 걸 조건으로 취득을 한 거야. 이런 것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 소유가 될 거다? 국가 등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끔 여기에 가봐.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갔다. 영등포역에 뭐 있더라? 영등포역에 무슨 백화점이 있더라?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수원역에 가면 AK백화점, 애경백화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구로역에 가도 애경백화점이 있습니다. 동대구역에 가면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다 차지하고 앉아서 그 전부 지금 우리가 철도, 공사, 국가지자체가 아니지만 옛날엔 철도청이었거든. 철도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롯데가 여의도에다가 저 영등포에 건물 짓습니다. 이 건물 롯데 겁니까? 아닙니다. 20년인가 차조 빌려 쓰기로 하고 고기가 끝나면 국가기관에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걸 조건으로 취득을 했던 겁니다. 그 기간이 작년인가 끝났거든. 그럼 롯데 나가야 돼. 새로 이제 국가가 철도공사가 새로운 이제 입찰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 또 누가 쓸 거냐? 롯데가 재입찰해서 이번에 당락돼가지고 작년 새로 씁니다. 이제 또 20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사용.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왜? 국가 등의 소유로 귀속한다는 걸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역시 단서.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걸 조건으로 취득해놓고는 귀속시키지 않고 팔아버린다든지 정리한다든지 당연히 과세합니다. 또 귀속시키지 않는 걸로 조건이 바뀐다든지 당연히 과세합니다. 또다시 내가 요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가에 기부 체납할게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내가 국가에 기부 체납 대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나한테 공짜로 달라고 이거 뭐 하자는 이야기죠? 교환하자는 이야기지. 그렇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나한테 공짜로 달라고 이건 교환입니다. 이것도 과세합니다. 교재 찾아보시면 국가 대한 비과세 동그라미 2번 쭉 해놓고 끝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한다. 1번 국가 등의 귀속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팔아버리거나 정리하거나 귀속을 이행하지 않는 걸로 조건이 바뀌거나 2번 국가 등의 귀속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이런 과세한다는 거지. 그 뒤에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 이거 봐. 내가 창원시에 건물을 하나 취득했다. 창원시에 기부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단
창원시에 내가 기증을 하되 요 부동산의 사용권은 내가 가지겠답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 무슨 뜻이다? 등기부상으로만 창원시 명의로 넘겨놓고 실제로 모든 사용 수익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놈 가지고 낸 게 23회 때 문제였습니다. 요놈 가지고 낸 게 23회 때 문제였어. 요 단서. 항상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단서 가운데 다른 말은 다 이해가 돼. 요 말이 조금 까탈스럽거든. 그 까탈스러운 요지문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형식적 소유권 취득한 비과세 가운데 1번 신탁. 신탁에 따른 취득. 우리 신탁은 뭐다? 믿고 맡긴 거잖아. 준 게 아니잖아. 신탁에 따른 취득은 형식적 취득이지 실질 소유권의 새로운 취득 아니거든. 문제는 모든 신탁이 다 비과세인가? 그거 아니잖아. 믿고 맡긴 건지 진짜 준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딱 두 가지 보시면 돼. 신탁에 나오면 반드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이런 신탁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이런 신탁만 비과세지 명의신탁은 비과세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교재도 신탁하니까 괄호 딱 나오죠. 괄호.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그 신탁에 한해서만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린트로 하면 7쪽에 비과세 있습니다. 7쪽에. 신탁에서 2번 반드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보는 거고 단 또 아무리 신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탁이라 해도 단 어떤 신탁은 과세하는가 하니까 주택조합과 조합은 우리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할 때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조합처럼 이런 주택조합과 조합은 주택조합과 비조합은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탁에 따른 취득이라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탁이 나올 때 과세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주택조합과 조합은 주택조합과 비조합은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취득은 제외한다. 나머지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은 다 비과세입니다. 요게 28회 문제입니다. 여기 28회 때 문제. 28회 때 다음 신탁법에 의한 신탁 가운데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걸 찾아보라고 해서 밑에 박스 안에 하나 둘 세 가지 있죠. 거기에다가 방금 위에 단서 요 놈을 딱 갖다 붙여서 요 놈 찾는 거 정답 이런 문제야. 위에 밑에 박스에 세 가지를 알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탁 가운데 과세가 되는 건 오직 요 놈밖에 없다는 거. 이거 말면 되거든. 비과세는 나머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에 의한 환매권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 앞에 표준세율에서 2% 뺀다 2% 한다 그거 아무 관계 없어. 요거는 징발재산이라든지 국가 보유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있죠. 우리 찝차 같은 거, 코란도 같은 거 요거 살 때 취득세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왜? 그런 차량들은 전쟁 터지면 징발 대상이거든. 옛날에 징발 대상이었습니다. 무작정 이제 징발하는 거야. 군용 차량이 부족하니까 끌고 와 징발했거든. 낮게 받아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내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강제적인 수용이 되는 거야. 수용되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필요 없다고 매각한다네.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는 원래 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환매,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서 이걸 취득할 때 그건 비과세 이런 뜻이야.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목 딱 읽어보니까 징발재산 정리, 국가 보유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이라서 이거 큰 신경 쓰지 말고 그다음 임시건축물 프린트에도 임시건축물 나오죠. 이미 세율할 때 앞에 세율에 특례할 때 임시건축물 가운데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세율 몇 프로다 이거? 세율 몇 프로죠 이거?
아침에 나오시면서 작정을 하고 나왔구나. 시간표를 딱 보면 세법이구나. 요놈 오늘 내가 화병으로 뒤지게 만들어야지. 피를 말려야지. 작정하고 아이고 그도 안 죽는다 뭐 한 1~2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이게 세율할 때 있잖아. 세율할 때 2% 세율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하는 것. 거기에 취득의 의제 그리고 임시건축물 의미를 봐. 임시건물이잖아. 임시건물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래 있던 등록세 세율은 적용할 필요가 없고 대신 1년 초과한다면 재산적 가치는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취득세 2% 받자. 요걸 과세합니다. 이건 과세해요. 2% 대상입니다.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입니다. 대신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제가 항상 했잖아. 현재 취득세는 종전취득세, 종전등록세, 소유권 등기 통합된 거라고. 이거 임시건물이니까 앞에 있잖아.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라고. 또 1년도 초과하지 않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두 달 쓰려고 임시건물 지었다가 가건물 지었다가 철거하는 거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래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 놈은 비과세인 거야. 그럼 여러분이 임시용 건축물 이렇게 하면 첫째 뭘 본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한다는지 하지 않는다는지를 구분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 임시용 건축물은 존속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죠. 또다시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그 위에 또 괄호 안에 아무리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용 건축을 해도 단 또 무엇은 사치성 재산은 제외한다. 사치성 재산은 과세합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야. 1년 초과한다는지 하지 않는지 보고 또 설사 1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치성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닌지 봅니다. 어떤 지방세를 하든 사치성 재산은 절대 비과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지문이죠. 요 문제는 무엇도 가는 재산세가도 재산세도 말고도 내가 재산 가지고 있다는데 한 달 쓰다가 철거하는 건물 가지고 재산세 받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그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용 건축은 재산세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치성 재산은 과세하거든. 그거 가지고 취득세 문제도 있지만 재산세도 24회 때인가 재산세 비과세 아닌 걸 찾으라고 해서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로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과세합니다. 왜? 별장은 사치성이거든. 그 다음 다 번째 공동주택의 개수 끝나면 이제 공동주택의 개수까지 보면 됩니다. 밑에 차량 등은 볼 필요 없고 공동주택의 개수 더 정확히 말하면 9억 이하의 취득 당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비과세. 다만 위에 괄호 하나 나오죠. 괄호 안에 단 예외적으로 뭐는 제외한다? 대수선은 제외한다. 대수선 제외. 그 이놈 가지고 문제는 뻔하잖아. 문제 내면 앞에 착한 사람은 숫자 고칩니다. 9억이라고 하는 금액 고친다. 착한 사람은.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요거 대수선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요거 냅니다. 요 내용은 왜 나왔냐면 이런 제도는 나온 이유가 베란다 확장 공사 때문에 나왔던 제도입니다. 베란다 확장 때문에. 우리 베란다가 있어. 아파트에 딱 베란다 부분. 이 왜 설치합니까? 베란다를 설치하는 이유. 응? 이거 설치한 이유가 뭘까? 이거 설치한 이유. 가치 상승? 확장? 옛날에는 있죠. 건축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요 외벽에 요 벽만을 가지고 위에 건물에 하중을 받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것도 내력벽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일종의 내력벽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짓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없어도 돼. 옛날 건물, 진짜 옛날 건물 가면 건물 좀 크면 안에 들어가면 건물 내부에 기둥이 있었어. 건물 내부에도. 왜? 건물 자체가 그만큼 기술이 안 발전하니까 하중을 받치려고 건물 안에도 기둥이 있었거든. 지금 없잖아. 새로 짓는 건물은 기둥 없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없어도 돼.
그래도 한동안 계속 있었어. 왜? 옛날에도 창호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이게 없는 상태 되면 외부의 기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야. 근데 지금 이중창이라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대부분 다 철거하고 확장해가 씁니다. 문제는 이거는 서비스 면적이거든. 이걸 철거해버리면 전용 면적 돼버립니다. 이게 원래는 이거 철거하려면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 아무도 해야 된다는 사실도 몰라.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왜? 베란다 확장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 받을 때도 당신이 신청하면 확장해가 준다 이런 얘기 하거든. 확장이 되는 줄 알지 그래. 다 들어가서 그냥 확장 다 해버립니다. 저도 이사가 보니까 있더라고. 확장했습니다. 타고 이사가서. 나도 신고해서 몰라서 모르긴 몰라죠. 내가 알기로는 그 담당 공무원도 신고 안 하고 지가 알아서 했을 거야. 불법적 행위입니다. 불법은 불법인데 건축물에 아무런 구조상 하자도 없고 또 불법이지만 잡아낼 수도 없고 일일이 남의 집 다 들어가서 했는지는 확정을 할 수도 없잖아. 차라리 합법화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의 단순한 건축물의 개수는 과세하지 않겠다. 다만 대수수는 건축물 가운데 기둥이나 보나 벽이나 처럼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손대는 거잖아. 이거는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몇 해 전에 요놈 이야기를 한 것이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작년 30회 시험 때도 다음 취득세가 비과세라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를 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 국가는 비과세. 그럼 신탁할 때 딱 두 가지. 그다음 임시건물한테 두 가지. 그다음 요거 대수선 제외. 요거 외에는 낼 게 없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가지고 한 문제 내시는 분은 굉장히 착한 분이야. 그 밑에 차량은 전혀 쳐다보지도 말고 530쪽 취득세 부과와 징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한다. 취득세는 그 뒤에 보니까 뭐 도세 징수 봅시다. 뒷장 보니까 도세 징수의 위임 뭐 큰 의미 없는 이야기네. 모든 지방세는 다 시군구에서 징수합니다. 모든 지방세는 원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이라 해도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가서 내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구에서 냅니다. 만약 반드시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가서 내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했지? 울릉도에서 오토바이 100만 원짜리 하나 샀다고 취득세 한 1, 2만 원 내려고 배 타고 포항까지 4시간 만을 간 다음 다시 그 차량을 타고 영주까지 올라가서 10,000원쯤 내고 다시 포항 돌아오니까 그날 마지막 배 가고 없고 아침 일찍 나가니까 풍랑차가 그다음 배 안 뜬다고 말하고 꼴랑 10,000원쯤 내려고 경제 낭비 시간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경남 같은 경우도 배 타고 좀 매물도 쪽으로 가고 등등 하면 몇 시간씩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모든 도세는 다 시군구에서 위임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납세지. 납세지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납세지는 반드시 물건 따라간다.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 것. 물건 소재지 이렇게 하지. 취득자 주소지, 납세무자 주소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핵심은 이제 그 밑에 양가로 4번 이제 531조 양가로 4번 취득세 면세점 나오는 면세점. 자, 면세점은 요 과세 표준 기준으로 과세 표준 우리 지방세에서는 곱하기 세율하여 산출한 세액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요 금액을 기준으로 요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된다면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면세점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 요 금액 세액을 기준으로 요 세액이 일정 미만이 된다면 그 세금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제도를 일정하면 과세하지 않겠다. 징수하지 않겠다. 이는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 이런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놈은 재산세 할 때 나올 겁니다. 재산세 할 때.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거든. 근데 고지서 나오는데 고지산장 보내는데 비용이 1,800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뭐냐?
쪼가리 하나 보내는데 뭐 그리 비싸냐고. 그리고 앞에 우표가 없지. 그죠? 세금 고지에서 정경공제 우표가 없잖아. 그거는 전부 생략한 겁니다. 협의에 따라 생략한 거지. 원래 다 우표 붙여야 돼. 그리고 우표값만 해도 기본적으로 몇 병씩 다 들어가잖아. 인건비 들어가야지, 전산 처리 비용 들어가야 되지. 고지서 하나 보내는데 들어간 비용이 1,800원 들어갑니다. 그럼 세금 1,200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600원 손해보는 짓이잖아. 그 짓 안 하겠다는 뜻이야. 이거는 징세비 절감 차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우리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은. 요거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1,000원 미만 안 받겠다고 해서. 그때는 1,000원 미만 안 받겠다. 근데 그게 비용이 970원 육박하면서 법을 고친 거거든. 지금도 1,800원, 1,900 한데 인건비 매년 상승하잖아. 우표값 올라가잖아. 요거 빠르면 몇 년만 지나면 3,000원 미만은 받지 않겠다 갈 겁니다. 재산세 나올 거야. 2,000원 미만은 재산세 받지 않겠다. 요거는 뭐냐니까 납세 의무자에게는 소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번잡선 업무를 피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앞에 있잖아. 내가 오토바이 중고 30만 원 주고 하나 취득했다. 그럼 계산해 보니까 세금 뭐 몇백 원 낸다, 1,000원 낸다, 1,000원 내려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거든. 자신 신고 납부 가야 돼 직접. 그러니까 돈 내는 거 비해서 진짜 움직이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과세 주체도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받았다고 연수서 처리하고 전산 기록에 남기고 연수 보관하고 하려니까 해야 될 업무보다 돈 받을 돈보다 해야 될 업무가 훨씬 번잡스럽다는 거지. 그 납세 의무자에게는 소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 그리고 과세 주체는 번잡스 업무를 피하자. 이 제도가 면세점 제도입니다.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가액이거든. 취득세는 취득가액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7회인가 시험 지문에 굉장히 착한 문인 거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보다 더 착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근데 독한 사람이 낸 게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때에는 딱 정확히 50만 원이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하 이상은 고금액까지를 포함하는 뜻이잖아. 이하 이상은 초과 미만은 고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뜻이거든. 그럼 요 2,000원 미만 받지 않겠다. 2,000원 받는다 안 받는다? 2,000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렇죠. 미만일 때 안 받기 때문에 2,000원 이다음에 이건 받아야 돼. 장난 그렇죠. 이것도 기출 지문이고 틀린 거거든. 재산세기 2,000원인 때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고 틀렸다 정답 이렇게 된 적도 있어. 이처럼 요금액일 때 정확히 금일 때도 과세하는가 안 하는가 얘기도 합니다. 또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겠다니까 잔머리 굴린 사람이 있어. 나는 TV를 보다 보니까 모 프로를 보다가 감명을 받아서 무슨 프로 보다가 감명받았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다가 감명을 받아서 야 나도 저래 갔다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저번에 말씀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프로 그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 어머니 있으니까 뭐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앉아 눈 뜨고 계시는 동안은 우리 집은 그것밖에 못 봅니다. 어머니 딱 주무시면 이제 아버지 빨리 바둑으로 돌리셔가지고 바둑 보셔가는데 가서 엄마 나도 저기 가서 산에 가서 살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 가만히만은 그래 네 건강도 좀 몸도 약하고 하니까 산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단 네가 큰 산에 가서 살고 싶으면 내가 큰 누나나 둘째 누나 둘 중에 한 명은 데리고 들어가랍니다. 그러니까 니는 네 혼자가면 굶어 죽는다. 네 아무것도 안 하잖아면서 네 움직이지도 않고 네 나도 뭐 밥도 안 먹을 거 아니냐고 누나 중에 한 명 데리고 가랍니다. 그 누나 옆에 있다가 나한테 막 눈을 부리더라고. 어쨌든 나는 자연이다 그래서 더 두매 산꼴에 딱 세 필지를 샀어. 세 필지를 사서 한 필지 50만 원, 한 필지 48만 원, 한 필지 40만 원, 전부 50만 원이 안 돼. 다 독립부동산이잖아. 그럼 이거 먼저 취득을 하고 일주일 뒤에 요거 사고 일주일 뒤에 요거 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다 50만 원 다 면세점이잖아. 우리 법은 한꺼번에 매입해도 될 것을 면세점을 적용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분산 취득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고 1년
1년 안에 만약 인접돼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인접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를 뭘로 한다? 따라서 결론은 한 건의 토지를 취득한 걸로 한 구의 건물을 취득한 걸로 보아 면세점 대상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고. 요거 내면 요거 1년밖에 없지. 또 앞에 배웠던 연부 취득.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은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연부금을 한다 했습니다.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연부금을 한다. 그럼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액을 한다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래 끊어버리면 또 과세 못 하겠네. 이걸 막기 위해서 일반적인 연부 취득은 아무런 전제 없이 과세 표준. 이렇게 말하면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액입니다. 하지만 면세점 대상인가? 면세점 대상 여부를 물을 때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액이 아니고 연부금액의 총액 가지고 계산합니다. 총액 가지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50만 원 이하인가 아닌가 이래 판단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면세점 생각보다 시험이 지금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딱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정확히 50만 원도 과세하는지. 그래서 요거 인접부동산 취득 1년 안에 인접부동산 연부 취득까지 교재도 나오죠. 면세점 하니까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인 때 부과하지 않나. 단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 총액 기준이고 그럼 2번은 인접부동산의 취득 나옵니다. 531쪽에 이제 징수 방법 취득세는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하되 언제까지 신고납부한다? 취득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납부?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이렇게 부가와 징수, 징수 방법 중요합니다. 종종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잠시 후에 이런 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난 뒤에 이제 등록면허세 넘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